트럼프의 이제 관세 전쟁 이후에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와중 대한민국 증시가 유독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만한 매매 전략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관세발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나가야 될지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같이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좀 댓글에 현금 확보를 이제 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또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설명을 미숙하게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아직 현금을 사용할 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투자가 위축되어 있어서 아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현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50%의 현금은 건드리면 안 되고 나머지 50%를 투자를 진행하셔야 될 때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같을 때 그걸 누가 모르냐, 다 물려 있는데 어쩌라는 거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려 있다 하더라도 종목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충분히 추후에 다시 올라갈 만한 종목이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부동산 예시를 많이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부동산도 하락장에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90%의 투자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마이너스니까 손해보고 판다라는 생각에 그러지를 못하세요. 근데 갈아타기 전략은 언제 유효하다? 상승장일 때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승장일 때 강남으로 갈아타기 할 수 있나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지방이라는 전제하에 지방이 1억 오르면 강남은 그때 5억 10억이 올라버립니다. 좀 과장을 한 거지만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땐 갈아타기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다 같이 무너질 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용이한 거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회복될 것 같고 좋은 주식을 그때 가서 살려고 하면 그런 주식들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 있고 신고가 뚫고 고공행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따라잡는다? 전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정치 테마주나 인맥주 이런 것들 난리 나고 있는데 그런 것 따라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회복될 때 그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좀 지금부터 미리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기 전략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좋고 충분히 추후에 올라가 볼 만한 모멘텀이 있어서 난 쭉 가져갈 생각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보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봤을 때 이 주식은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종목들은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을 때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 증시 분석이라는 건 하나의 경향성입니다. 아직 현금을 쓸 때는 아니라는 것뿐이지 시장이 더 떨어진다? 물론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긴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금 최근에 이제 무너졌던 증시가 사실상 바닥을 찍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좋은 주식은 미리미리 사놓고 현금은 여기서 또 추가적인 폭락이 나왔을 때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추가적인 폭락이 나오면서 현금을 사용할 만한 타이밍은 언제냐면 말씀드렸듯이 미국 이 정부 차원에서 부양책, 인프라 정책이 본격적으로 되고 이미 이제 가스관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힌트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우려를 표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에 연준이 드디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연준이 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의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를 걸 우려하면서 금리 인하를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증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쭉 무너졌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역대급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한국 증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미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크게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조정 나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간밤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우뿐만 아니라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2%가량 상승, S&P 500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준수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게 상승이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한번 급락이 떨어지고 나서 살짝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숨고르기 하고 있는 구간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락이 끝났다라고 완전히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이 과정 안에서 그대로 말아 올리는지 아니면 다시 무너지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락세가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달러 인덱스가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한 100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이죠. 지금 뭐 걸터 안 잡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장중에는 100 아래로도 떨어졌습니다. 99까지도 이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100이 무너지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 달러 인덱스가요. 고점 대비해서 수치가 사실상 추풍 낙엽처럼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거의 이제 바닥 구간 매물대로 형성되어 있는 이 구간을 지금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수치 100 수치를 이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달러 가치가 이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흐름은 무엇이냐면은 그럼 비교적 환율이 좀 안정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환율이 1,500원 직전까지 갔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환율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1,500원 찍겠다. 진짜 뭐 IMF 같이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이제 환율이 최고치 찍을 때 1480 몇 원까지 올라가면서 난리 났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했는데 이때 딱 고점 찍고 그대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정책 자체가 워낙에 불안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환율도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 1,400원 후반 거의 1,500원 근처까지 갔는데 1,425원까지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뭐 이대로 환율이 쭉쭉 떨어지게 되면 이제 다시 또 1,300원대를 볼 가능성도 있는데 뭐 그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뭐 1,300원 초반까지도 갔었는데 다시 또 1,300원 초반까지 환율이 안정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약달러 기조로 가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구리 가격도 정말 난리가 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막 급락했다, 급등했다, 지금 왔다 갔다 장난 아닌데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원자재가 바로 이 유가입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쭉 무너지고 나서 추가 급락까지 뭐 56불까지도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60불 초반에서 50불 후반 이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달 들어서면서 사실상 폭락이 한번 나왔고 지금 폭락한 이후에는 이렇다 할 만한 추세적인 상승 없이 옆으로 기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딱 따져봤을 때 1월달에 이제 유가 수준, 2월달에 유가 수준, 3월달에 이제 유가 수준을 이제 봤을 때 4월달에 지금 떨어진 유가 수준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인 유가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가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물가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못한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유가가 이런 식으로 무너져 버리고 회복을 못하면요 사실상 이제 물가가 올라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이 3월 달 유가가 반영된 물가 수준을 우리가 이제 발표를 이번에 했죠. 그래서 금요일이랑 이번에 토요일 새벽 뭐 이렇게 해서 발표된 거 이제 수치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인 미국 CPI를 보시게 되면 2.4%로 전년 대비해서 상승률이 많이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2% 중반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지금 이게 3월달 기준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4월달에 유가 급락했잖아요. 이거 반영되는 5월달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는 어떨까요? 이거보다 훨씬 떨어져 있을 겁니다. 네, 두고 보세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어땠죠? 2.7%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저점 찍고 올라가는 듯 해가지고 연준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던 건데 다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 사실상 유가를 정말 강력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P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다시 회복하는 듯 하다가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상승률이 다시 꺾였죠. 이게 지금 4월달 유가 상황 발표되면 이제 2% 완전 초반이나 한 1% 후반대까지 CPI 떨어질 수 있습니다. PPI 같은 경우에도 아마 2% 초반이나 1%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유가가 이 정도 수준으로 급락을 했으면. 그죠?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급락이거든요. 이제 사실상 뭐 50불 초중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는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 뭐 2015년, 16년 이럴 때라 이때 수준까지 유가가 떨어질지 여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압박도 있기도 하고 계속 에너지 공급을 좀 늘리게끔 증산하게끔 압박을 하고 있죠. 중동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이 자체적으로도 에너지 인프라를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물가를 낮춰가지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트럼프 입장에서도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프라 정책을 시행하는 거니까 그거 나름대로 경기 부양책이 되고 인프라 정책을 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을 많이 하게 되니까 기업들의 생산 단가도 낮아지죠. 그러면은 이전에는 100만 원 가지고 제품을 생산했던 걸 이제는 뭐 한 70만 원 가지고도 생산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관세로 인해서 또 타격을 받기야 하겠지만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세금 문제로 결국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것은 지금 중국 같은 견제를 하려고 하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같은 우방국들은 지금 뭐 25% 관세 부과한다고는 했지만 일단 90일 유예해 줬죠. 그다음에 그동안 협상 통해서 얼마든지 낮춰주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영상 정말 몇 달 전부터 관세 얘기 처음 나올 때부터 뭐라 그랬죠? 그거 다 그냥 협상 전략이다. 그렇게 쫄 필요 없다. 근데 말만 해서는 사람들이 안 쪼니까 트럼프가 실제로 액션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선 액션을 취해놓고 니네들이 와서 쪼르르 협상 테이블로 달려오면 그때 낮춰줄게. 왜냐면 말만 그냥 던져놓으니까 꿈쩍도 안 하거든요. 다 들은 채만 채 하거든요. 니네 관세 부과할 거다. 관세 부과할 거다. 빨리 와서 협상해라. 니네가 의리잖아. 빨리 달려와. 쪼르르 달려와 했는데 아무도 안 달려오고 뭐 들은 채만 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협상이 안 먹히니까 먹히게 관세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일단 난 다 때려버릴 거고 니네가 쪼르르 달려오면 그때 풀어줄게. 달려오기만 하면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 관세는 최소한 부과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단 전 세계 시장이 위축이 되고 침체가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냐. 그거 물론 중요해요. 전 세계 침체 이제 나올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급락을 한 번 더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우위 전략을 이제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이번에 가스관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랑 사업하나요? 한국이랑 하죠? 일본이랑 하죠? 우방국들이랑 사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이제 침체 이후에 경기 회복, 다시 말해서 경기 부양책을 쓸 때는 한국이랑 일본 같은 우방국들을 끼고 경제 발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배제하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기 사이클 상에서 경기가 한번 죽었다 올라갔다 할 때마다 정말 대표적으로 폭발적인 수혜를 봤던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커져서 미국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왔죠. 미국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방국도 아니잖아요. 중국 다 때려버리고 견제해버리고 이제는 일본이랑 한국 같은 우방국 끼고 얘네가 발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제 미국이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이 발전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방국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하고 쪼개 먹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이 우리의 부를 다 강탈해 갔는데 이제는 안 된다. 중국이 빼앗아 가고 있던 부를 이제는 미국이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중국을 때려서 거기서 돈이 쏟아져 나오게 할 거고 거기에 맡기고 있던 물량은 반사이익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져가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는 위축될 수 있겠지만 한국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100억이라고 쳤는데 이 100억을 쪼개 먹는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한 30억을 가지고 가고 있었고 뭐 미국이 30억을 가지고 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국은 뭐 예를 들어서 한 5억 가지고 가고 있었다고 예를 들어봐요. 중국을 때려서 얘네 30억 가져가고 있던 거 이제 10억만 가져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20억 누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미국이랑 한국이 나눠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상 전체 파이가 100억이 아니라 뭐 80억, 70억으로 줄어도 중국 그 20억 때려가지고 이제 터져 나오는 것들, 그리고 경쟁 우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관세로 인해서 글로벌 침체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것보다 한국이 중국을 이제 미국이 견제시키면서 반사이익을 보는 그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하락이 한국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증시 급락이 나오고 경기 침체가 끝난 이후에 호경기로 가게 되면 아마 한국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증시 상승에 있어서 거의 이제 최상단에 위치할 정도로 많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제 구조적인 제도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 상호관세 여파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등락률인데 한국 코스피가 2위입니다. 코스닥이 2위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1, 2, 3, 4, 5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증시 급락이 전 세계적으로 나왔는데 한국 증시는 나름 선방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뭐라 해야 될까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한국 증시는 다른 증시 올라갈 때 하나도 못 올라갔다. 지금 들 빠진 거 가지고 좋아할 만한 게 아니다. 물론 이제 맞는 말인데 이제 앞으로 상승할 때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기도 했고요. 그에 따른 이제 제도 개선도 이제 앞으로 나와줄 거를 좀 기대하고 있고, 물론 지금 더디고 계속 갈려다 말고 이런 상황이지만 결국 이제 증시 상승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선방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뭐 급등했다가 반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또 무너졌다 강세에다가 뭐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한국 시장이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야 외국인들이 한국을 굉장히 크게 이탈하고 있는 양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을 이탈하고 있는 최근 흐름이 기회가 저는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제 외국인들의 이탈 이후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시점이 오게 될 텐데 지금처럼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단행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한국 시장으로 돈이 꽤나 강력하게 밀고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좀 실망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우리가 충분히 바뀔 수 있겠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이야 관세가 워낙에 날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시점인데 연준도 준비태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콜린스 총재가 지금 금융시장 도울 준비가 돼 있다라는 발언을 내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너무 이제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경기가 이제 안 좋고 그다음에 침체 국면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제 연준이 나서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시장 혼란 후에 연준 개입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개입한다는 게 뭐예요? 여태까지는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죠. 금리 인하도 안 하고 올리지도 않고 동결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시장 정상 작동하고 있지만 언제든 도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자산 선호도 감소를 지적하고 있고 결국 미국의 자산을 다시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을 확보할 만한 정책들을 쓰겠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이제 매달 내는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될 만한 흐름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국채 금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또 치솟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우려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이제 열심히 이 국채 금리를 낮춰가지고 한 달에 나가는 매년 나가는 이자 비용을 낮추려고 하고 있었는데 다시 치솟고 있는 양상이죠. 이게 지금 10년물뿐만 아니라 이제 2년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치솟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럼 이걸 다시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금리도 이제 낮춰줘야죠. 기준금리가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찌됐건 연준이 이제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저는 금리 인하를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보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셨을 때는 서서히 기준금리 인하를 좀 준비할 때가 오고 있구나.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들은 앞으로도 좋을 것이고, 지금 미국 정부 차원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결국 쓰게 될 만한 것은 인프라 정책, 특히 에너지 인프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금리 인하가 되겠죠. 그럼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는 1번은 제약바이오, 2번은 로봇이라고 봅니다. 물론 투자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 되겠지만 이 두 개 섹터는 꼭 안고 가고, 하나만 봐야 된다면 제약바이오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부양책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일단 지금으로서는 에너지 인프라가 가장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먼저 지금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관에 해당되는 철강주라든지 말씀드렸던 세아제 강지주,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스관 대표격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방산이라든지 미국과 지금 협업이 들어가고 있는 조선, 해운,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운 같은 경우에도 중국 해운사들을 모두 제재를 가하고 있고, 중국 선박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기업들은 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페널티를 금액으로서 금융적으로 이제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해운사에 맡기지 않겠죠, 일감을. 그거 누가 가져올까요? 한국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배는 페널티를 받으니까 누구 배를 쓸까요? 한국 배를 씁니다. 중국이 이제 조선산업의 저가 물량 공세로 들어오면서 한국 조선업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으면서, 기억하시겠지만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한국이 부동의 조선업 1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죠?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엄청나게 위기를 겪었었어요. 근데 중국을 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물론 IMO 국제회사기구에서 친환경 규제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대놓고 중국을 때려버리니까 한국 조선업이 살아났죠. 엄청난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죠. 철강은요, 말해 뭐해입니다. 화학도 저는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중국을 때리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 조선사와 해운사를 엄청나게 때리고 있고, 이거는 한국의 조선사랑 해운사가 다시 이제 전 세계 1등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조선주는 한 10년은 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5년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고요. 2차 슈팅을 기다리는 앞으로의 5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이제 조선주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더니 또 왜 좋아진다고 말을 바꾸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 아닙니다. 조선주는 앞으로도 더 좋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는 것이지, 저는 2030년까지는 계속 좋을 거라고 봅니다. 조선은. 다만 그 중간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근데 이제 조선주 다시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말 4월 초 증시 그렇게 무너졌음에도 조선주는 오히려 강세를 띠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어요, 조선주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삼성중공업 같은 LNG 운반선이나 방산에 해당되는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나 마린엔진, 그 다음에 마린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다시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고요. 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 특히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마린엔진이나 이런 종목들 강력한 이제 시세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종목들 다음에 마린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두각을 드러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쪽에서는 하나엔진도 있기 때문에 기자재 쪽에서는 엔진이 1순위로 이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니만큼, 현대마린엔진이랑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 쪽에서는 1순위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재 쪽뿐만 아니라 조선주들이 다시 한번 2차 슈팅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상황에 왔고, 그 다음에 에너지 종목들, 에너지 인프라에 해당되는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섹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곧 시작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5월 달에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뉘앙스는 이제 서서히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서서히 이번에 시장 조정 나오면서 주가 조정 나왔을 때 매수를 좀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종목 교체를 시작하시라는 뜻이에요. 다만 현금 50%는 아직 쓸 때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시황이라든지 주식 자료라든지 개별 기업 뉴스들 다 지금 시장 돌아가는 판을 다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오셔서 장중에 계속 잡아드리니까 꼭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거기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텔레그램 어플만 다운받으시면은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됩니다. 비밀번호나 뭐 개인정보 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채널 홈에 들어오시면 여기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링크 남겨놨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만큼 꼭 오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처음 방문하셨거나 그리고 이제 아직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 제작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판의 댓글도 좋으니까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 5만 명 돌파 기념으로 Q&A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소통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요 게시물에 들어가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여기 댓글 보고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채널 홈 들어오셔서 여기 게시물에다가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안 되기 때문에 뭐 종목 질문, 개별 종목 상담 이런 것만 아니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고요. 여러분들 기회를 잡는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